제가 두 분의 증인을 더 출석 요구를 했는데 두 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김복희 한국무용협회장인데 이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스페인 공연에 본인이 참석해야 된다 하는데 본인이 스페인 공연 가서 역할이 전혀 없어요. 뭐 직접 공연에 참가하는 건지 무용단 단장인지 그냥 공연에 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실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줬고 그래서 종감 때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때도 안 나오면 동행명장을 발부해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혜식 교수인데 이분은 그 한혜종 명예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 국감 증인 출석 위해서는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주소지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하는데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 정보가 필요하답니다. 그걸 저희 의원실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혜종이 사실상 국고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한혜종한테 요청을 했는데 한혜종이 어느 캐비넷에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국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국고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는 한혜종에게 공식 경고장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빨리 이분 생년월일과 주소지가 확인돼서 종감대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혜종에서도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종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적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맥을 끊어서 우리 하 의원이 청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의해서 하태경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주제가 예술요원, 예, 병역 혜택이 체육하고 예술 쪽인데 예술요원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병역 부정이 의심돼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요. 이 의심하게 된 사유가 그겁니다. 이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국제대회는 폐회식 전에 수상을 다 합니다. 뭐 금메달이면 뭐 1등이면 폐회식 전에 수상을 다 하는데 이 두 케이스는 이제 발레 현대무용인데요. 폐회식이 끝나고 하나는 일주일 뒤에 하나는 또 8개월 뒤에 수상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자세하게 들여다 보게 되니까 갈수록 비정상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제 무용 선수인데 허준환 증인과 전호진 증인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내가 허준환 증인한테 여쭤볼게요. 다른 선수 본인과 전호진 두 케이스 말고 폐회식 이후에 수상을 한 국제 콩쿨에서 다른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빨리 답변했어요. 시간이 제하기 때문에. 아니요. 없죠. 전호진 모르겠습니다. 증인, 본인하고 허준환 증인 이외에 대회가 끝나고 한참 뒤에 최소한 일주일 뒤에 이렇게 수상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허준환 증인은 국제 콩쿨에 총 몇 번 나갔었어요? 저 2번 참석했습니다. 2번. 전호진 증인은? 저는 3번, 4번 정도 됩니다. 3번. 여기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다른 발레 교수님들이나 무용 교수님들 여쭤봐도 대회가 다 끝나고 일주일 8개월 뒤에 이 1등상이나 뭐 그랑프리 받은 전례가 없답니다. 이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은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1등을 아시안게임 다 끝나고 8개월 뒤에 저 사람 1등이다 발표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준환 증인 원래 그랑프리를 받았죠. 베를린 2014년 탄츠 올림픽에서
골드 메달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랑프리는 안 받았어요? 그건 후에 주최 측에서 보내준 수상이고요. 그렇죠. 그랑프리를 8개월 뒤에 받았죠. 네, 8개월 뒤에. 네, 그랑프리는 전체 그 대회의 1등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전호진 증인도 2016년 헬싱키 국제 발레 대회에서 폐회식하고 마지막 시상식이 6월 2일인데 본인 상 받은 거는 일주일 뒤 맞죠? 6월 9일 발표된 거는. 발표는 6월 2일이고 상은 발표는 6월 9일이고요. 상은 얘기는 6월 2일 날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일 본인한테만 알려줬어요? 네. 본인한테만. 근데 왜 6월 2일 날 못 받았어요?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에게 따로 보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상을 받은 거는 사실이네요. 네, 받은 그렇죠? 거는 공식적인 네, 간단하게 거는 답변해 주세요. 당시 수상 받은 상장을 제출했나요? 상장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상장을 보면 그 심사위원이 저 7사람인데 한 사람 것만 사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 사인이 없어요. 다른 상 좀 보여주세요. 그 대에 보면 그 대의 다른 상은 저 밑에 7사람 사인이 다 있습니다. 왜 전호진 증인만 심사위원 한 사람 사인만 있죠? 그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장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남자 종합 부분 1등은 8,000유로 상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은 상금을 얼마 받았어요? 1,000유로 받았습니다. 1,000유로 받았어요? 네. 1,000유로. 근데 1,000유로는 3등이 3,000유로인데 3등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식 종목에는 1등 상이 없어요. 보통 1등을 상을 안 주는 경우도 있나 보죠. 수준이 안 되면. 그거는 주최 측에서 판단하죠. 네. 그러니까 정식 종목 저 한 1등, 2등만 군 혜택을 주는데 1등 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받은 상은 1,000유로라서 정식 종목 1등 상은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 정상원 증인 참고인인가요? 네, 참고인인가요? 정상원 참고인. 그 뒤에 봅시다. 저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죠. 저 헬싱키 대회 사무국장한테서 이 결정, 그러니까 전호진 증인에 관련된 결정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받은 적 있죠. 네, 저희가 조직위에 공식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이죠. 답변입니다. 조직의 사무국장도 왜 이런 결정이 내렸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답변이 온 겁니다. 허증인은 원래 이게 또 이상한 게 이 베를린 올림픽은 아마추어 부분이 있고 프로 부분이 있는데 그 허증인 한 게 윤종선 참고인 예. 아마추어 부분은 병의 혜택이 없죠. 프로 부분만 병의 혜택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허준환 증인은 신청은 아마추어급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죠? yes or no?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아마추어급으로 했잖아요. 아니요, 잘못 신청해서 추후에 어쨌든 잘못 변경됐는데. 신청해도 처음에는 아마추어급으로 신청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잘 신청했습니다. 처음부터 프로급으로 신청했어요? 네. 그 윤창고인 맞습니까? 조사를 했잖아요. 그 나중에 좀 그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수정해가지고 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아마추어 부분 점수를 받았어요. 한번 봅시다. 아마추어 탄초 올림픽이 보내온 아마추어 부분 점수표가 151점인데 나중에 프로축 2분 더 주세요. 프로축이 보면 점수가 바뀌어가지고 168점이에요. 점수가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저기 심사위원 로지키라는 거 빨간색 밑에 프로측에 로지키 심사위원한테 우리 윤정선 참고인이 물어봤죠. 심사를 했느냐.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답변이 뭐였어요? 심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위에는 중복되는 심사위원도 있는데 아마추어 심사위원들이 있고 프로측 심사위원이 있어요. 이제
로지킨 아마추어 심사위원회 들어가 있지 않은데 로지킨 심사위원은 물어보니까 본인이 심사하지 않았는데도 점수가 있어요. 병무청 의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허준환 군은 그랑프리상을 원래는 이랬어요. 허준환 군은 1등이 3명이어가지고 3명, 근데 3명 중에 2명만 면제가 됩니다. 3명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 주최 측이 8개월 뒤에 이 친구는 그냥 최고 1등이다. 8개월 뒤에 그랑프리상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이 심사도 안 했고요. 갑자기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바뀌었고 점수도 공연을 2번 했나요? 허증인 1번 했나요? 2번 했습니다. 아마추어 1번 하고 프로에서 1번 하고 그랬어요? 하루에 2번의 경연이 진행됩니다. 그럼 둘 다 프로에서 한 거예요? 전 하루 전날 경연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아마추어 부분에서 네, 네. 경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프로에서 했어요? 아니 그날 오후에 프로에서 또 했어요? 아니요. 그죠? 아마추어에서 했죠. 네. 어쨌든. 그리고 그 우리 이 전호진 증인 같은 경우도 일주일 뒤에 오고 1등상이 8,000유로인데 1,000유로 받았어요. 그 1등상은 수상자가 없어요. 근데 장려상의 이름이 1등상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장려상인데 상금은. 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이후에 저 추가 없습니다. 예. 일본 우리 대한민국의 병역 특례 제도를 농락한 거예요. 어떻게 국제 콩쿠르에서 폐회식 다 끝나고 상을 주고 또 1,000유로인데 거기에 1등상에 1을 붙였어요. 근데 정식 종목엔 1등상 수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호진 케이스고 허준환 케이스는 방금 봤듯이 심사위원이 심사도 안 했어요. 점수도 바뀌었어요. 그죠? 거기다가 8개월 뒤에 또 그랑프리상을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권익위에 이 심판을 받았는데 권익위의 판결이 문제가 있어요. 권익위는 어떻게 했냐? 조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상한 점은 많다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직위에서 그랑프리상을 어쨌든 8개월 뒤에 줬으니까. 물론 전호진군은 달라요. 1등상의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분명히 이 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누구나 의심할 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 그 병무청에서는 그 문체부에서 수상을 하긴 하고 문체부 장관이 출전을 하면 저희들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문제는 저에게 조사 권한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조사 권한이 있으면 제가 조사를 해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국회에서도 국방위 문체에 협정을 하는지 이 건에 대해서 국정조사할 것을 정식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독일 정부와 국회에도 국방위원회 명의사항을 작성해서 이 부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작성해 주십시오. 네. 저도 동의를 하면서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런 소극적인 그 업무 자세보다는 말이죠. 뭔가 합리적 의심이 가면은 정부 기관끼리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본 세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제시하신 문제 제기가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문체부와 병무청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되고 국감 전까지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문체부와 병무청이 합동을 하는 방안과 또 병무청이 단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 문체부와 합동으로 가능하든지 병무청으로 단독을 할 수 있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내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